경기 안성에 있는 이 쉼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이 두세 배 정도 주변 시세보다 당시에 비싸게 사고 최근 들어서 샀을 당시보단 절반 가까운 가격에 팔았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니까 무슨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2012년 8월에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 기부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위한 쉼터로 써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정대협이었어요. 정대협에서 쉼터로 쓸 건물을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정대협의 건물은 마포에 있습니다, 본부는. 네. 그런데 안성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안성에다가 7억 5천만 원을 주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주택을 매입을 한 거예요. 이제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쓰기 위해서. 네. 근데 7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취재를 한 보도, 기자들의 보도라든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변 시세보다 서너 배 비쌌다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비싸게 하필 이렇게 먼 데다가 샀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4월에, 그러니까 불과 저번 달이에요. 4월에 이 쉼터를 다시 이제 매각을 했는데 판 금액은 또 4억 2천만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저 시세가 떨어진 이유가 오늘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주변에 화장장이 설치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취소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가지고 있으면은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있고 나서 4억 2천만 원에 부랴부랴 판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는 것도 싼 값에 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판 게 여기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또 만약에 3억을 손해를 봤다면 이 단체가 이익단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집을 비싸게 사가지고는 싸게 팔았으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네. 이 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대로 위탁받아가지고는 내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돈을 쓰면서 그게 내 어떤 사익을 위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그 돈 소유자한테 손해를 입혔으면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집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있다가 설명은 하겠지만은 이 집을 사게 된 경위가 그 이규현 당선자예요. 이규현 당선자와 이규민이요? 이규민 당선자와 중간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건너 아름아름 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뭔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혹시 어떤 사익을 위해서 혹시 이 집을 비싸게 샀던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 그런 고의성이 정황을 통해서 드러난다면은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새로 지어진 같은 그런 집을 찾고 있었고 그 집을 매입하기 전에 안성 지역도 세 군데나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집보다 훨씬 위치나 또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보다 싸지를 않았어요.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타당했고 건축 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고급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했고. 네. 지금 윤미향 당선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또 한 명 지금 전지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규민 당선자가 또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규민 당선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소개를 해준 게 전부고 스스로 이제 이규민 당선자 본인이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냈는데 어쨌든 저 관계가 지금 계속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직접 이 건물을 판 사람도 이 이규민 당선자 또 관련돼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또 의혹이 가시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이건 이제 그 당선자가 연결이 돼 있고 왜 하필이면은 윤미향 대표하고 지금 이제 당선자하고 네, 그렇죠.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집을 구입했느냐 네네.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의혹을 하나 좀 더 키우는 부분이 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 공시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보다 그렇게 과하게 비싸게 샀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그 위안부 활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김학순 할머니가 91년도에 처음으로 위안부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서부터 사실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92년도에 정대협 활동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윤미향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윤미향 당선인의 영향력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윤미향 당선인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을 알아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할 때에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단체가 저렇게 쉼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입하거나 좋은 최적의 입지를 고르는 과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갔는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히려 더 핵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의사결정 구조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적절성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사실 집을 좀 비싸게 샀어요. 근데 그 집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더 좋은 집을 조금 비싸게 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한 4, 5억 정도 되는데 왜 한 7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집을 샀느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혹시 그 돈이 뭔가 뒷돈이 됐을 가능성? 사람들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면은 정의연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정대협이겠지만 정대협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뭔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공개하면 돼요. 네네. 그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고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볼 땐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냥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만 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 시민단체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여러 감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구매 후에 이 시설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대로 이용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의기억연대도 다시 되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게 해명을 해도 수요 시위 참가 등으로 안성에 상식어 주고 어려웠다. 사실 수요 시위가 5년 전, 6년 전에 갑자기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성에 관한 문제에서 비판하라고 하면 저도 그 부분은 비판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할머님들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뭔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요 집회들 참석하시고. 네네. 그럼 서울의 어느 지역에다가 집을 구입하는 게 저는 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더 효율적이었을 거고요. 할머님들이 앞으로 쭉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안성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네네.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라고 하시면. 예. 근데 안성에 갔다고 해가지고 왜 안성으로 갔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할 만한 뭔가 근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서울에 만약에 구입했는데 서울에 구입했으면은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꾸로 서울에다 구입했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은 유명 당선인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또 않았을 것 근데 같거든요.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가격이 올라도 쭉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게 지금 너무 땅값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비판할 만한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때 10년 뒤의 얘기나 이런 것들 5년 뒤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왜 그렇게 적절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굳이 왜 윤미향 당선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예. 부적절하다고 하는 비판에서부터 윤미향 당선인하고 정의연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저는 핵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연이 설명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걸 매입을 했는지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고 투명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논란인데요. 보니까 이 쉼터를 윤미향 당선자의 부친이 관리하고 또 월급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회계 부정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 부정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았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남의 돈을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공익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거를 나의 아버지한테 결국 이렇게 월급을 줬다는
받았다는 건데 이 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14년 1월부터 해가지고는 7,580만 원이니까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수준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 쉼터를 할머니들이 잘 이용을 했고 아버지도 여기서 열심히 관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펜션으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얘기하고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정의기억연대에서 펜션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뭐 워크숍 등에 사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워크숍 등으로 이용하고 펜션이라는 말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별로 이렇게 잘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관리인으로서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컨테이너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컨테이너에서 지낸 게 아니라 본관에서 지냈는지 어떻게 아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일할 게 없는 그 쉼터 관리를 위해서 화성에 계시는 아버지를 안성으로 모셔서 관리인으로 선정해놓고 매달 월급을 줬다. 이 부분은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뭐 윤미향 당선자의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뭐 거취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윤미향 당선자는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조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권리당원들이 이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박범계 의원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좀 당내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국민정서법에 부합하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 물론 그런 기준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저는 지나치게 뭐 정 의원이나 윤미향 당선인을 흠집내기 위해서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럼요.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자녀 유학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네.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유학 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네네. 돈이 왜 그러면 어디서 났어? 라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또 상대 일본이라고 하는 상대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좀 바라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용사 할머님이 또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동안의 운동의 과오가 뭐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를 좀 토론하거나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운동 방식이라고 하는 게 특정 몇몇의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에 돼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위안부 할머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세계 인권에 관한 문제로 생각해서 굉장히 크게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돼서 공사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이 혹시 없었는지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조언을 구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집을 구하는 문제, 쉼터 구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지인한테 의존하는 방식으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더 내놨으면 좋겠다. 네네. 그냥 나는 깨끗했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님이 관리인 맡은 거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정 의원 예.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끊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윤미향 당선인 제가 볼 때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에 활동해왔던 헌신과 희생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뭔가 횡령하거나 네네. 그 자금과 개인적인 자금과 공적인 어떤 시민단체 자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저는 당선 자격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는데 그 운동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비판받는 부분 나온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한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용처 관련 논란들까지 짚어봤습니다.